고고고. 자, 이제 또 7월달 들어서 이제 조금 적중들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트디부아르 오바, 필라델피아 마인, 멕시코 전두원으로 또 4.0배 적중이 됐고요. 일단 어제 주간은 또 이제 무엇보다 리오넬 마인과 소백 마인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됐습니다. 어제 약간 국내하고가 조금 사고가 좀 있었죠. 특히 삼성 경기였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또 새벽 경기는 우리가 또 약간 잉글랜드를 조금 언더를 조금 주목을 했었어요. 그죠? 언더를 조금 주목했다가 잉글랜드 선제골과 콩고 프렌 2프렌 정도 조금 노린 시도를 가져보시면 조금 좋겠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인이 벼락 같은 두 골을 꼽아버렸어요. 야, 해리 케인 어제 새벽에 경기 보면서 상대히 또 날라다녔다. 일단 벨기에 경기는 이제 세네갈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었고 또 프랭 가능성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난타전 가능성은 충분히 또 노름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전에 또 미국이 또 이제 PK가 또 한 차례 안 불렸었고 업사이드로 골 취소가 두 번 있었죠. 거기다 또 퇴장까지 겹치면서 발로그레 퇴장이 또 상당히 또 아쉬움이 조금 될 수 있었는데 틸먼이 그래도 약간 프리킥 골을 정말 잘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휴일선 오바와 또 3.9배 적중이 되면서 일단 또 오전에도 조금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조금 이어갔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4연승 도전이죠. 4연승 도전으로 일단 오늘 주간 경기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또 유튜브 보신 분들 또 추천과 질차 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오늘 경기도 이제 약간 조금 금액을 조금 키워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금액업에 또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또 한번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이제 또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또 한신과 주니치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한신 주니치입니다. 일단 시즌 맞대결은 한신이 주니치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맞대결 12번의 매치가 10승 2패로 무엇보다 이제 한신이 주니치전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시에는 오늘 또 날씨는 흐린 가운데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뭐 비 소식이 좀 없기 때문에 경기 진행에는 조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오늘 선발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또 한신 입장에서는 시모무라 카드를 조금 꺼내게 됐어요. 일단 오늘 또 데뷔전을 조금 펼치는 선발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 카드가 과연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지 조금 고민이 된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한신이 정말 이제 또 뭐 이하라도 그렇고 일단 이하라가 지금 현재 조금 안 보이고 있는데 한신은 이 유망주 자원들의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조금 압도적입니다. 여러 또 이제 주니치도 그렇고 뭐 세이브도 그렇고 뭐 투수 강한 팀들이 좀 있긴 한데요. 유망주 퍼포먼스만큼은 정말 한신이 독보적이죠. 그럴 정도로 투수전에 투수들의 천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단 1군, 2군 전부 다 투수진들이 상당히 또 빵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2군을 조금 씹어먹었습니다. 씹어먹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물론 2024년에 한 차례 토미존 수술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조금 출발이 조금 늦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올 시즌 또 이제 2군 피칭 내용들은 거의 또 이제 무엇보다 뭐 좀 압도적인 내용이었다. 이걸 좀 보시더라면은 전 충분히 또 용기는 일정 수준의 또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야나기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또 한신전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또 승리가 없었어. 야나기가 잘 던져주더라도 불펜에서 터진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니치가 이제 팀 방울이 4.53이에요. 한신전에. 그럴 정도로 유난히 주니치 불펜이 조금 한신 타선 상대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면들을 자주 또 연출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물론 또 시모무라를 쓰는 내용들은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은 전 요경이나 한신의 정배당 충분히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를 좀 보셔도 좋을 정도로 한신 타자들이 주니치를 상당히 또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특히 또 불펜진들을 무엇보다 상당히 또 공략을 잘 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고 최근에 또 야나기와가 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조금 그래도 한신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어요. 6.5 기준점이 좀 잡혀 있습니다. 6.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좀 고민이 되는 기준점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지만은 일단 양 팀들 매치가 이제 뭐 다득점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올 시즌 그래도 저득점 패턴들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시모무라이 또 이제 나스름이 또 주니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경기 초반 또 고전의 또 대상들이 좀 될 수 있고 야나기도 또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한 시즌이 좀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일단 초반에 약간 득점들이 조금 나올 수 없는 경기다. 요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긴 약간 언더사이드도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 기준점은 언더. 아무래도 일단 승패라는 상대 전적 10승 2패. 거기다 또 시모무라이 또 2군 피칭 또 이제 한신은 또 유망자원들의 일단 임팩트가 늘 좋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 언더 사이드 요렇게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오넴과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이틀 연속 이제 또 리오넴 사이드로 조금 좋은 재미를 봤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만큼은 오릭스다. 오릭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면적으로 아리아나와 또 사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아리아나는 이제 또 무엇보다 올 시즌 폼이 너무 안 좋아요. 1군에서도 일단 등판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심지어 또 2군에서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군 피칭마저도 최근에 또 계속해서 무기력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리아로도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약간 조금 에이징 커브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고 전반적인 피칭 밸런스가 2군 피칭 내용도 직전 2군 히로시마전에서도 5이닝 동안 5실점, 2군 세이브전에서도 5이닝 동안 4실점을 할 정도로 최근 2군 피칭도 좋지 못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하실 필요가 있겠다. 기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또 사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1군에서의 또 등판 일정들은 조금 자주 가져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올 시즌 2군 18경기를 소화를 해서 일단 10승 1.83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물론 불펜 피칭과 또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10승에 1.83으로 2군을 또 씹어먹고 왔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무엇보다 올 시즌 1군 등판했던 경기도 딱히 그렇게 조금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경기는 아리아나의 부진을 조금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역배들이 또 빈번하게 뭐 일단 오전부터 또 역배들이 또 많이 터졌고 주간도 또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여기는 역시 또 역배 사이드 먹음직스러운 배당이 조금 잡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4배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근데 기준점이 8.5예요. 8.5가 주어졌는데 전 요 경기 일단 8.5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난타전의 가능성도 한번 또 노림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타격감은 또 리오넴도 나쁘진 않죠. 어제 또 6대0의 승리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일단 점수대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경기다. 1차전이 또 9대2였습니다. 9대2 같은 경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8.5 기준점 오버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기 때는 이제 또 소뱅이 세이브의 밥이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무엇보다 교류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뱅 타선들이 약간 정리가 됐다. 일단 야마카와가 없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뱅 팀 타선들이 어떻게 보면 작전 수행하기도 훨씬 더 좋아졌고 나름 또 이제 약간 찬스도 좀 잘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정리가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야마카와는 좀 그래요. 자, 아무튼 그 가운데 또 최근에 또 교류전 이후로 일단 소뱅 경기력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세이브웨이 또 경기도 상대도 잘 플레이를 조금 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올해 경기 오츠가 또 등판합니다. 자, 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리오넴전에서 7인 동안 7패안타 4실점의 패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쭉 연승이었죠. 연승 페이스를 조금 달렸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올 시즌 무엇보다
7승 중에 2승을 또 세이브전의 2전 전속으로 0.6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세이브전의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타케우치도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타케우치는 약간 원정이 조금 부진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훨씬 또 소뱅 상대로 또 어떻게 보면 첫 등판 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작년에는 약간 소뱅전이 조금 고전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최근에 또 소뱅 사이드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타키오츠를 보면 약간 오버가 좀 땡기고요. 오츠가 또 상대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언어바가 지금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어제 또 소뱅이 미친 타선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한번 또 6.5 기준점에 오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는 6.5보다 긍정적, 소뱅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이제 요코베이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였죠. 우리 또 요코베이를 조금 좋게 물고 갔다가 어떻게 보면 요코베이한테 조금 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9회 초에 이제 6실점이었죠. 9회 초 6실점으로 일단 또 역전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좀 냄새가 났어요. 정말 좀 냄새나는 경기였고 투수 운영을 조금 이상하게 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타이라와 또 모리시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오늘 경기 타이라 그래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 히로카프전만큼은 타이라가 두 경기 동안 1승 무패 1.2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 피칭 대비해서 올 시즌 제일 좋았던 팀이 역시 또 히로시마였다. 히로카프 상대로 일단 좋았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모리시타는 최근에 또 약간 이닝 소화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복들이 좀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리시타는 올 시즌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지난번에 또 불펜 운영이 조금 말렸긴 했지만은 시즌 맞대결도 7승 1무 4패로 역시 또 약간 요코베이가 히로카프전에서 크게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두 팀 선발들이 최근의 페이스는 약간 조금 하락세이네요. 하락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점 6.5 기준점에 오버도 약간 노림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로카프도 약간 타격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타이라도 최근에 약간 행보는 약간 하락세, 모리시타도 조금 하락세라면은 6.5 기준점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들어요. 일단 승패는 또 요코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굳이 또 본다면은 승패도 승패지만은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용기도 일정 수준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이제 또 일본 야구 4경기는 조금 소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국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눌러주신다면은 일단 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국내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하고 정말 또 불펜진들의 헬파티. 정말 어지러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제는 또 삼성 경기, 또 기아 경기 정말 또 이상한 경기들이 좀 있긴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곽빈과 나균환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곽빈을 올 시즌 이제 또 롯데전에서 일단 3경기 등판을 했어요. 3경기 등판을 해서 일단 2승 무패 3.71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 또 롯데전이 좋았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나균환은 또 원정 피칭이 훨씬 더 좋긴 좋아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사직구장 내에서 일단 또 두산 상대로 2차례 등판해서 전부 다 패배를 당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균환이가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잠실 원정에서 일단 두산전은 올 시즌 처음이긴 해요. 첫 맞대결을 펼치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균환이가 두산전에 조금 좋지 못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죠. 또 박세용도 또 역시 또 원정에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 두산전이 약하다 말씀을 드렸고 나균환도 유달리 또 두산전은 조금 좋지 못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두산 사이드로 지금 정배당이 조금 잡혀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가 곽빈도 약간 물론 또 롯데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잠실에서 일단 곽빈이 조금 흔들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7.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요 경기는 7.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또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굳이 또 본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곽빈의 또 롯데전, 나그날의 또 두산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두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와 일단 베니지아노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홈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죠? 홈 경기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냥 최근에 약간 그냥 좋습니다. 최근 약간 플레이가 최근 6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내일이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고요. 반면 또 베니지아노는 지금 현재 최근 5경기 동안만 놓고 봤을 때도 7점대 방어로요. 최근 근간의 5경기만 보더라도 7점대 방어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조금 펼쳐졌죠. 양팀 불펜들의 생쇼가 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약간 선발 매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기아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요 경기도 이제 8.5 기준점이 좀 잡혀 있긴 합니다. 8.5 기준점이라면은 내일도 물론 또 계속 최근에 6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홈 경기가 조금 실점이 많은 편이야. 그리고 또 일단 베니지아노도 꾸준한 실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못지않게 경기도 역시 또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최근에 양팀 불펜들이 조금 기복이 좀 심하죠. 그런 내용도 일단 후반부의 점수대들이 충분히 또 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염두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점. 어떻게 보면 베니지아노 혼자서도 뭐 충분히 또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아 사이드 조금 기아가 좀 몰리긴 하죠. 기아 사이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NC와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백산. 일단 저도 처음 봐요. 김백산이라고 조금 처음 보는 친구인데 장찬희의 대체 선발입니다. 장찬희가 지금 약간 조금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그에 대한 대체 선발로 이제 조금 이제 등판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2군 피칭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2군에서 일단 뭐 3승 2패 또 2.78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는 육성 선수 출신입니다. 육성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또 데뷔전을 치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창원 NC 파크 또 이제 원정 일정에서 조금 난타전이 좀 빈번한 구장을 조금 찾았다는 점도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모두 조금 저는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보고 있고 어제 또 이제 NC가 아시다시피 삼성이 또 불펜진들 털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기세가 오늘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또 김태경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이제 또 삼성전에 올 시즌 3이닝 동안 홈런 2방 4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물론 또 김태경을 쓴다는 거는 불펜 데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또 NC의 불펜이 또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못하고 김태경도 올 시즌 삼성전에 또 조기 강판을 또 보였던 만큼 요 경기만큼은 기준점 지금 높습니다. 그죠? 11.5로 조금 높게 잡혀 있지만은 승패 건들지 마세요. 승패 건들지 마시고 여기는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여기도 말도 안 되는 경기였죠. 그죠? 한 해 9실점이 또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충분히 또 기준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일단 불펜에서 또 오늘도 한 해 9실점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충분히 또 경기는 승패 패스 오버만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라.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왕옌청과 또 오원석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왕옌청 같은 경우는 이제 KT전에 1승이 있어요. 1승을 조금 거두긴 했습니다. 5이닝 동안 이제 또 8개의 탈삼진 2실점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근데 원석도 역시 또 하나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올 시즌 하나전에서 6이닝 동안 1실점에 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상대전이 좀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간 물론 또 최근에 페이스는 또 왕년청도 약간 기복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 원석도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또 흔들리고 있는 페이스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선발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 매첩은 뭐 나름의 또 상대전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내용이 된다면은 상대 전적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패턴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올 시즌 상대 전적 7번의 매치가 있습니다. 7번의 매치에서 KT가 특히 또 하나의 불펜지들을 잘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 전적 5승 2패였다. 5승 2패로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약간 KT 사이드로 한번 조금 공략 포인트를 역배를 노림수로 가져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9.5 기준점이라면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언어바가 조금 고민은 되고 일단 저는 약간 상대 전적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또 KT가 하나의 불펜진들을 잘 공략을 했다는 점에서 KT 역배당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게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키움과 LG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토러스트는 또 이제 털려버리고 그죠? 나름의 또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던 토러스트였는데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가 어제 경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LG가 또 나름의 또 대량 득점으로 또 승리를 거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일단 결이 조금 달랐던 내용들로 1승 1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경기 임창규와 배동현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임창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키움전에서 2경기 동안 1승 0패 4.09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키움전에 패배가 없긴 하지만은 조금 본인 피칭 대비해서 조금 고전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창규 조금 실점이 좀 더 많았다는 점이고 일단 그 가운데 또 배동현 같은 경우도 LG전에 패배가 있습니다. 4이닝 동안 4실점의 조기강판이었어요. 조기강판을 조금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8.5 기준점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일단 키움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7.5일 때는 조금 고민이 된다 좀 말씀해 드렸지만 8.5 때는 또 이제 조금 유달리 좀 잘 들어왔던 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기준점 대비해서 8.5 기준점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또 10대 4에 또 난타전이 또 펼쳐졌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일단 배동현이가 최근에 또 LG전에 이닝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내용들도 조금 역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할 것 같다. 임창규도 또 최근에 또 실점이 좀 늘었고 키움전이 조금 기복이 좀 있었다는 점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승패를 따지자면은 키움 역배당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물론 또 임창규도 직전 롯데전에서 뭐 나름의 또 호투 가운데 또 패배가 좀 있긴 했죠. 일단 7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의 패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배동현이가 일단 저는 직전 NC 상대로 5.1인 동안 4실점 패배를 당했던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좋지 않다는 점이고 또 홈 경기가 배동현이가 조금 안 좋아요. 일단 유달리 또 원정 경기 패턴들이 훨씬 더 좋고 일단 또 고척 홈에서의 경기들은 배동현이 조금의 하락세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약간 동현이가 이닝 소화 좀 안 된다면은 키움 불펜이 과연 또 버텨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는 충분히 또 LG 사이드 왜 키움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는지는 조금 납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8.5 기준점의 오바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라고 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윤기는 역시 또 좋은 컬로 접근이 조금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4연승 도전입니다. 그죠? 일단 더 7월 들어서 일단 또 4배, 4.5배, 3.9배 이렇게 조금 페이스를 조금 어제 7월 1일이었죠. 7월 1일 페이스를 조금 이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페이스 그대로 이제 또 7월 달 내내 차근차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조금 먹을 수 있는 패턴으로 나름의 또 납득가는 배당들로 또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 중간중간에 또 고배당도 먹어보면서 7월달은 완벽한 수익 구조를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한번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해서 연승 달릴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달리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